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가인열의 그대에게 이정열입니다. 자, 두산베어셀 브리핑을 드리도록 예정할 텐데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브리핑을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경제방송을 출연하고 텔레그램 방도 좀 운영을 하고 굉장히 좀 많은 시간들이 좀 걸렸는데 다른 종목들보다 조금 소외를 했던 것 같아요. 좀 이제 우리가 좀 기대를 할 만한 그런 이슈들도 있어가지고 브리핑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종목들도 좀 안내를 드리지만은 다양한 이슈들, 시황에 대한 부분들, 분석 자료들 막 계속 올려드리고 있는 상황들인데 일단은 유럽연합 수소차 충전소를 증설하기로 한 법안을 내놓았다라는 내용들을 지난번에 좀 이제 안내를 좀 드리긴 했습니다. 일단 어떤 내용이냐면 기존의 수소 충전소 잘 안 보이실 테니까 유럽연합이 수소 충전소를 증설하기로 했다. 증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이전에는 2030년도까지 150km마다 충전소를 구축하기로 했던 법안을 이제 100km 사이에 2028년도까지 기간도 2년을 줄이고 150km였던 거를 100km까지 서둘러 조정을 한 이야기입니다. 풍력, 수소, 태양광 섹터들 장기적인 모멘텀 계속 부각이 될 수 있는 업종인 만큼 지속해서 주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현재 150개 정도인 유럽 내에 수소차 충전소를 2030년도 1,500개까지 늘린다는 것이 목표인 건데, 그러면 수소 충전소 설치가 의무화된다. 100km마다. 100km마다 수소 충전 주유소가 생기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유럽연합에서 인프라에 투자를 한다라는 내용들인데, 그렇게 되면은 수소차에 대한 부분들이 상용화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수소라는 것들은 우리가 분산 발전이 가능한 에너지입니다. 쉽게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주유소 정도의 그 곳곳마다 주유소처럼 된 건데, 그 주유소 안에서 분산 발전, 그 도심의 그 섹터의 구역에 분산 발전이 가능한 시스템이라는 것들이죠. 자, 우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감도를 보면은 우리 수소 복합 스테이션이 있습니다. 자, 이게 SOFC로 하든 PAFC로 하든 일단 이런 연료전지가 구축이 되기 위해서는 수소를 가지고 전기를 생산하죠. 전기를 생산하고 열도 생산을 해가지고 이 주유소가 하나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수소 복합 스테이션이에요. 자, 그러면 열도 인근 공장에다가 공급을 하고 전기도 공급을 하고 전기, 열 공급하는 이 파이프입니다. 파이프. 자, 이런 식으로 건물에도 공급을 하고 이런 식으로 100km마다 이 수소 복합 스테이션이 생기고 또 이 지역하고 이 구역들 이렇게 분산을 해가지고 발전을 하는 시스템인 거예요. 수소를 가지고 전기 열을 생산하는 이거를 지금 인프라를 조성을 하겠다. 물론 이제 수소차가 와가지고 수소를 충전을 하고 그러는 것들도 당연하겠지만은 수소차도 지금 수소차를 우리가 타기 위해서는 수소 충전소가 좀 곳곳에 있어야 되는데 수소 충전소가 없으니까 수소차를 선택하기에 좀 망설여지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인프라를 조성을 한다라는 것들이고, 인프라를 우리 충전소를 구축을 한다라는 것들은 복합 스테이션을 이제 구축을 하는 것들로 그 지역의 분산 발전을 진행을 한다라는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작게는 여기에서 수소를 공급받아 가지고 수소차가 있잖아요. 트럭에다가 수소를 이런 식으로 하든 이런 식으로 수소 탱크 로리를 가지고 수소를 이렇게 운반을 해주지만은 여기서도 수소 생산이 가능할 겁니다. 생산이 가능할 거예요. 자, 이게 우리 트라이젠이라고 해가지고 두산 퓨어셀에서 개발을 한 여기 전기 열을 수소를 공급받아서 전기 열을 하는 것보다 자체적으로 수소를 생산하면서 가스는 우리 충분히 다 이제 공급받잖아요. 가스라든가 이런 전기 물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수소도 생산하고 전기 열을 공급을 해주고, 약간 이런 쪽에서도 이제 전기랑 열이니까 전기차 충전소도 가능한 그런 상황들인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소 충전소를 구축을 한다라는 것들은 연료전지를 사용을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수소를 생산을 하잖아요. 수소 복합 스테이션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걸로 전기라든가 열 이런 것들을 공급을 하고, 약간 이런 전기차 충전소가 될 수도 있겠고, 수소 충전소. 사실 이게 좀 먼 미래의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수소를 생산을 하는 것들을 가지고 이제 LNG
우리 도시가스, 천연가스, 도시가스 이제 관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뭐 가스라든가 수소라든가 이렇게 혼소로 해가지고 유통을 한다. 우리 일반 가정에다가. 가정. 그러면 이 건물이 있을 건데 이 건물에 담당하는 뭐 인산철 연료전지라든가 뭐 이런 가정용 건물용 연료전지를 가지고 우리 옥상에 실외기 있잖아요. 실외기. 실외기처럼 설치를 해가지고 이 건물 하나당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보일러처럼 뭐 건물마다 이 실외기처럼 몇 개 곳을 이렇게 두면은 몇 곳을 두면 이런 식으로 좀 발전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자, 우리 채널에 들어와서 S퓨어셀도 있습니다. 뭐 두산 퓨어셀 라이벌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얘는 이제 발전소보다는 가전 쪽으로 가전 빌딩 이런 쪽으로 좀 특화된 그런 기업인데 일단은 약간 이 정도 저 키보다 살짝 좀 낮은 이런 이제 실외기 정도의 크기인 거거든요. 여기 이제 메가와트가 조금 다르고 용량이 좀 틀리니까 이거 하나들 이제 건물 위에다가 좀 구축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이 계속 이제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이제 4분기부터 계속 이제 대규모 이제 투자 뭐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이 7월 이후에 지금 있었던 게 9월 뭐 9월 그리고 또 정정 공시 그리고 신규 공시 이렇게 계속 나와주고 있는 상황들이겠죠. 자, 한번 공시 내용들을 좀 보시죠. 신규 시설 투자 이게 정정 공시입니다. 정정 공시. 이전에 최초 신고 정정 공시를 냈던 게 시설 투자를 냈던 게 2020년도 12월 22일이었습니다. 20년도 2년 전이죠. 자, 이거 내용들을 보면은 정정 후 내용들을 보면은 정정 전 뭐 금액이 조금 낮아졌다 이런 내용들인 것 같은데 인산형 연료전지 PAFC 생산 설비 연료전지죠. 연료전지에 대한 익산 공장에 투자하는 것들 여기 생산 설비를 구축하는 것들 금액이 조금 낮아졌다라는 공시가 또 있기도 했었고 자 그리고 이거는 이 공시는 2020년도 단일 판매 체결했던 것들 최종 공시를 보면은 정정 공시 SK 에코플랜트에 한 것들인데 상기 계약은 20메가와트급을 800억대에서 842억 원으로 금액을 올린 그런 계약이다. 반올림해서 올렸다라는 공시가 정정 공시가 좀 있었고 자, 이 내용들은 2021년도 4월 달에 있었던 계약인데 이거는 공시 유보기간 종료가 되고 계약 기간들이 변경이 됐다. 이게 43년도 9월 25일까지 2023년도 9월 26일 시작일이 조금 밀린 게 되겠죠. 상기 계약은 당사가 주기기를 납품하는 연료전지 발전소 약 14메가와트에 대해서 20년간 장기 유지 보수하는 계약이다. 계약 금액은 915억 원 수준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규 수설을 투자를 한다라는 내용들이었는데 이게 방금 이제 봤던 거 수주가 아니라 신규 시설을 금액을 이제 조금 낮춰 가지고 투자를 한다라는 내용들이었네요. 이 보면은 발전용 연료 PAFC 생산 설비를 좀 증설하는 내용들인데 이게 지금 2020년도, 2022년도 이렇게 종료일까지 10월 4일이니까 뭐 종료가 됐겠네요. 자, 여기 보면은 당사의 익산 공장이 있는데 발전용 인산형 연료전지 PAFC 생산 설비를 증설하는 건으로 건축물 기계장치 등의 유형자산 취득을 포함을 하고 있다. 연간 능력이 3교대, 3교대를 가동을 할 시에 증설 후에는 275메가와트 수준에 진행된다. 이전에 유상증자를 통해서 조달 자금으로 충당을 할 예정이다. 유상증자를 또 진행을 했었었죠. 자, 금액이 낮아졌다라는 것들은 이제 신규 시설을 투자하는 투자 자금이 좀 낮아졌다라는 것들이고 이전에 다른 이제 정정 공시들을 보면은 여기 전정 공시들 같은 경우는 신규 시설 투자하는 자금이 낮아지고 정정 공시가 된 것들 수주를 받은 것들은 금액이 올라가고 뭐 기간은 조금 미루는 것들도 좀 있었지만은 또 이제 최근에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한 것들을 보니까 연료전지 시스템 공급 계약을 하는 것들이고 국내에 일단 경영상 비밀 유지로 자 20메가와트급을 연료전지 시스템 공급하는 것들로 이제 금액은 700억 원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좀 보자라고 하면은 실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지난 1분기, 2분기, 1분기 적자가 나오고 2분기 흑자가 나오고 지금 3분기 실적은 영업이익이 증가 회복을 했을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아직까지 실적 발표는 나오지 않았어요.
자, 이 4분기에는 영업이익이 대폭 증가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들이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성장을 할 거다라고 보는 것들입니다. 자, 이게 또 계속 이제 연기가 되면서 영업이익이 계속 줄었던 이유들을 보면은 수소 관련법이 통과가 계속 밀리고 있었던 상황들이죠. 그리고 하반기에 영업이익이 좀 증가될 거다라고 보는 것들은 지난 초반에 중국에다가 이제 연료전지를 납품하는 것들을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건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할 거다. 그리고 수주가 점점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영업이익이 점진적으로 성장을 할 거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수소차 충전소 1,500개로 늘린다라는 것들. 자, 그럼 이제 수소에 대한 시장성이 점점 커진다라는 것들.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내용들이겠죠. 자, 그리고 최근에 또 사우디 네옴시티, 지금 원미룡 국토부 장관이 사우디로 갔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쯤에 이제 조만간 빈사말 왕세제가 방한을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 사우디 원전에 관련된 소식들도 나오겠지만, 네옴시티랑 원전이 전부가 아니다. 수소 사업에도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 우리가 집중을 할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자, 네옴시티 사우디에서 이집트 요르단 결처 미래형 산업, 주거 관광 특구를 조성하는 산업들이다. 이 자국 내의 네옴시티에서 자가 발전,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소가 거의 필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원전을 진행을 하면서 지금 이제 아랍 같은 경우에서도 원전을 가동을 하면서 수소를 계속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사우디 원전도 이제 구축이 들어가면은 수소도 같이 생산을 하면서 수소 쪽으로도 산업을 좀 협력을 할 수 있을 기대감들이 계속 커지는 것들이거든요. 원전만 부각받을 게 아니라 수소 쪽으로도 이제 국가전략 기술 육성 방안, 최근에 수소 기술 여기 전력 에너지를 자급자족하기 위한 선택 중에 하나가 수소다. 이런 것들도 원전만 집중할 게 아니라 수산업도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런 것들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 공략주들도 계속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공략주들도 이제 기사들하고 뉴스들하고 같이 올려드리고 있는데, 일단 여기 계속 이제 27%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도 상한가를 좀 기록을 하고, 제가 공략주로 안내를 드렸던 것들이 굉장히 좀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진. 미래나노텍은 상한가를 기록한 이후에 계속 불과 이제 목요일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거든요.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들이고,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자, 그리고 도화 엔지니어링, 방금 이제 봤었던 것처럼 도화 엔지니어링도 이날 24%까지 좀 올라갔던 그런 상황들이고, 그 이외에 코오롱 플라스틱, MK전자, 이것저것 기업들 수익률, 삼성 엔지니어링하고도 큰 수익을 좀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자, 이게 제가 이제 유료로 진행을 한 게 아니라 무료로 안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들어와서 지난 과거 내역들 다 볼 수 있으니까요. 한 번씩 쭉 훑어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고, 고정 댓글을 통해서 입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산 퓨어셀 이대로 끝내는 게 아니라 기술적인 부분들, 전략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단기적으로는 32,500원 수준에서 저항을 좀 받을 수 있을지는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가가 좀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21선을 돌파를 해줬는데, 우리 21선을 돌파를 해주면 말이죠. 21선, 이 11선이랑 5일선, 11선 이렇게 올라가면서 61선을 뚫어주는지 체크. 조정을 받고 나서 뚫어준다라고 하면 21선 따라서 쭉 올라가면서 나중에 21선 이탈을 할 때까지예요. 자, 그러면 지금 현 수준이 61선, 이전에 61선을 뚫어주는지를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었듯이, 이전 여기 이 구간에도 61선, 자, 그럼 여기에서 61선을 뚫어주는지, 21선이 고개를 돌리고 쭉 올라와 주는지, 그리고 5일선이랑 11선 따라 올라가는지 돌파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이제 37,500원 수준들까지 장기 이평선도 조정을 좀 받으면은 여기 이 부근에서 35,000원을 뚫어주는지 보는 것들이 21평선, 여기 이 구간이 될 것 같아요. 22평선이 슬슬 올라오면서 주가가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면 여기 35,000원 부근에서 저항을 딱 걸리고, 일단 이 61선이 32,500원이에요. 자, 이 부근에서 21선이 올라오면서 지지를 받고 뚫어주면 37,500원. 자, 근데 여기서는 좀 21선을 이탈을 했죠. 61선도 이탈을 했죠. 이런 식으로 이 종목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평선들의 흐름들을 보면서 대응을 잡아야 된다라는 것들. 21평선 주가 움직임들 여기서 또 걸리겠고, 여기서 뚫고 올라가면은 이 구간까지,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32,500원 보시고 35,000원, 37,500원까지 보시면 되겠죠. 이평선들을 체크를 하면서 지지를 받는지 이렇게 돌파를 해주잖아요. 61선 그리고 21선 지지를 계속 받는지 장기 이평선들 체크를 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조만간 영업이익이 좀 발표가 될 거거든요. 3분기 영업이익이 발표가 되니까 우리 3분기 영업이익이 어떤 식으로 좀 발표가 될지, 시장에서 좀 부합하는 실적들이 좀 나와줄지 같이 체크를 하면서 또 단기적으로도 주목을 해서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좋아요는 센스껏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는 센스. 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달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